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와 성질이 녹아있는 정보 덩어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요, 자신의 고유한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이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를 석 빼닮은 자녀들을 보고 와, 이거 유전자 힘이 아주 강한데 아빠가 우성이구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패널인 현병수 씨 아들이 이제 돌진한 현금인데요. 가만 보면 그렇죠. 현금. 그래요. 현금이는 다행히 아버지의 유전자를 많이 타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병수 씨가 좀 유전자의 열성인가 봐요. 예, 약했어요. 약간 약했는데 그래도 엄마를 쪽을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근데 저는 좀 닮은 부분이 있다면 배꼽이나 이런 융털, 예, 인중, 척추 요 정도 이제 안 보이는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쪽을 이제 닮았어요. 근데 나중에 딸을 낳으면 또 저를 닮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이게 특성이 곤란하죠. 큰 키는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유전자의 기적이라고,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유전자가 정말 신기하고 신비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변형을 시킨다면, 인공적으로 예. 변형을 시키는 거,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 끝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영화 한 편 찍는 거죠. 예. 네, 저도 병수 씨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뭐 좋을지 나쁠지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빙고. 자, 네. 오늘 눈치 빠른 유진 씨가 오늘의 GMO 중에서도 식품 얘기할 거 딱 아시고 그 얘기를 꺼내주셨습니다. 네, 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고편에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언젠가 우리가 한번 다룬다 했던 그 GMO.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 정말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먹는 거, 건강 나빠지게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많이들 네.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지금 얼굴이 걱정이 되죠. 예, 기대가 이 되네요. 먹을 것에 관해서는 늘 이렇게 걱정이 많죠. 네. 자, 그동안 유전자가 어떻게 변형이 됐나, 뭐 변형이 어떻다, 뭐 공부하기 어려워서 머리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 오늘 판도사 보시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반드시 필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2013년 핫 키워드 드디어 등장한 GMO. GMO에 관해 잘못 알려졌던 얘기들, 유전자 재조합 식품 바로 알고 먹기 등 알찬 소식이 가득하니 오늘 판도사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작용을 걱정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먼저 먹을거리에 관한 걱정부터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GMO 식품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유전자 변형 생산은 아직 그 역사가 수십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젠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GMO에 관한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됩니다. 따라오세요.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입 밀 중에서 상당수가 GMO 식품인 게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GMO, 과연 이게 뭐길래, 뭐 때문에 이 GMO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현병수 씨가 오랜만에 뜻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GMO 뭡니까? GMO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고요. 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늘 느끼는 거지만 발음 정말 저질이네요. 많이 저질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태원에서 좀 놀더니 발음 지적을 딱 하시네요. 예, 그 단어 그대로 유전자를 재조합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종 간의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생물의 유전 정보를 인공적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 GMO. 쉽게 말씀드려서 한 종의 그 장점을 빼내서 다른 종에 이제 이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교잡과는 아주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단점을 빼고 장점을 극대화한 슈퍼푸드를 만들려고 또 식량 대란의 대안을 찾으려고 그리고 빨리 자라게 해서 대량 생산하려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이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괜찮습니까? 갑자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갑자기 배려하는 또 나왔네요. 시청자 배려 MC. 또 훈훈하네요. 그래요. 그런데요,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식용유나 장 종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매일 먹고 있다 하는 기사가 최근 뭐 계속해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GMO 식품 믿고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GMO는 무엇인지 제대로 일단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쉬워요. 단어 어렵다고요? 채널을 이렇게 막 돌리시면 안 돼요. 리모컨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포도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제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GMO,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GMO 작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찾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식물들이 모두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재탄생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 벼라든가 배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작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발이라든가 염해라든가 이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들 혹은 병이라든가 해충에 대해서 저항성이 큰 작물들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 개선 같은 그러한 좋은 성질을 갖다가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난 극복보다는 식물의 본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 바람 등 극한 환경으로부터 적응력이 강화된 옥수수라든가 일반 쌀에는 없는 비타민 A 등 특정 성분이 강화된 쌀, 잡초의 번식을 억제하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콩 등을 위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GM 작물들은 제초제 저항성을 높인 작물, 해충 저항성을 높인 작물, 그리고 여러 가지 형질을 함께 섞은 복합 형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의 이 구분하고 이 GMO의 구분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용이라든가 산업용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혹은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재 그 상업화가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작물이 대부분이고 가축이라든가 곤충 혹은 어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승인은 안 되고 연구만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GM 작물 재배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 재배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의인데요. 1990년 중반 상품으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GMO는 현재 25개 국가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면적 비중을 비교해보면 콩과 면화는 전체 면적 대비 81%, 옥수수 35%, 유채 30%로 해마다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전자 제조합 작물의 재배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유전자 제조합 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옥수수와 콩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요.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옥수수의 49%가, 콩의 경우에는 76%가 GM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승인된 GM 작물은 848만 톤으로 2009년보다 1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된 작물의 GM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의도적 혼입률이 3% 이내인 식품, 원료 함량이 5순위 이내인 식품에 한해서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농산물 유통 과정의 특성상 GM 작물과 일반 농산물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MO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셨다고요?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있었는데요. 선택은 우리 몫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품화만 안 됐을 뿐이지 여러 가지 GMO 식물을 연구를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벼를 비롯해서요, 고추나 토마토 같은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아무래도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품종으로 등록을 하려면 예. 안전성 입증을 비롯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상품화하기에는 이르다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성 입증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 안전성 입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작용을 걱정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한 아이의 아빠, 현금이 아빠인데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현금이가 굉장히 옥수수 통조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거든요. 예. 옥수수 통조림을 너무 좋아해서 아빠보다 더 좋아해요, 걔가. 예, 근데 그래갖고 너무 많이 주니까, 좋아한다고 주니까 이게 혹시나 나중에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유진 씨? 네, 우리나라는 수입한 옥수수 중에 절반 정도, 콩 같은 경우는 4분의 3 정도가 GMO 식품인데요. 어허. 이걸로 고추장, 된장, 식용유, 콩기름 같은 걸 만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GMO를 섭취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걱정할 만하죠. 문제는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표기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모르고 먹고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GMO가 사용 함량의 5순위 이내이거나 GMO를 가공한 후에도 DNA 성분이 남아있을 때만 성분을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가공 단계에서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는 간장이나 식용유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GMO 식품을 매일 먹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TV를 보시다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프라이즈. 드는데 그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유진 씨? 궁금하시죠? 예.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GMO의 진실,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미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셈인데요. 꼼꼼하게 성분을 알고 싶어도 성분 표시를 보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에 얼만큼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걸까요?
시민들은 GMO 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시적으로 뭐 자연적인 걸 말고 인공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부를 살 때도 이제 신경을 써서 사 먹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자 콩으로 한 제품이 좀 싸니까 가끔은 또 사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외국서 이것저것 오니까 너무 막 그게 혼란스러워요. 아이고 이거 먹고 살 게 있나 싶어갖고 걱정이 많이 돼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GM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유전자 변형으로 길러진 생물체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의 특허 경쟁은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GMO 원료가 상당 부분 식품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밝혀진 바 없으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GMO. 그렇다면 아예 재배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GMO는 앞으로 인류가 안아야 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최선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을 해소합니다. 두 번째는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식물의 저항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 에너지로서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기아 문제인데요.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약 10억 명에 달하고 식량 부족으로 5초에 1명씩 사망한다고 합니다. GMO 식량으로 당장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아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로 식량 및 종자의 가격이 매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세계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 2100년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기아 인구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에 많은 과학자들도 GMO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GMO를 만드는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MO를 개발해서 실용화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식약청에서는 GMO에 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민원이 접수되면 식약처에서는 관련 부설기관의 심사를 의뢰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이를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믿어도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GMO의 위험성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GMO에 관해 이제 조금 아셨나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GMO.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 있는 만큼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명확하게 뭐 이러이러한 점이 뭐 치명적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 밝혀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미래에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생물 고유의 특징인 유전자를 변형한다는 점에서 걱정은 끊이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종간 교배만 가능했던 기존의 전통 방식은 수천 수만 년이 거슬러 반복되는 농사 자체가 이제 예. 부작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해서 유전자 변형 생산은 아직 그 역사가 수십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젠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 너무 진지한 모습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먹는 거에 좀 진지해요. 이게 또 아이의 아빠고 그러니까. 개그도 아이디어 짤 때는 굉장히 진지해요. 되게 그래, 달라 못 웃겨서 보여요. 그렇지 아이디어는 엄청 진지하게 해서 진지합니다. 무대에서 사람들이 안 웃어서 그렇지. 그 웃음이 예. 아이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네. 진지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진지는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유전자 조작 그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강한 생물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또 멸종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생태계 파괴로까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조작된 유전자가 원치 않은 생물에 전이돼서 생기는 유전자 오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요, 신종 바이러스처럼 해충에 강한 GMO 식품에 대항해서 더 강력한 해충이 점점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주장이지만 좀 섬뜩하네요. 강력한 해충. 자, 장점, 단점 골고루 다 갖고 있고 또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 GMO 식품. 이걸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GMO 식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간단 명료하게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활용하셔서 이것들을 갖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거나 혹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사고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짧고 뭐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뭐 불신해서 안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뭐 괜찮겠지 하면서 무관심한 것도 올바른 소비자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 입증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는 신중한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요럴 때는요, 순수 우리 농산물을 일단 애용을 하면 고민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제품을 사실 때 그 뒷면에 표기된 거, 원산지 표기라든가 이렇게 뒷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GMO 식품, 이게 너무 심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밀어내는 것 또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산지 확인, 이런 노력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판도사의 선택. 한 종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른 종에 이식해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유전자 재조합 생물 GMO. 식량 난으로 인한 대량 생산의 필요성과 특정 영양소를 극대화한 슈퍼푸드 열망에 의해 탄생한 GMO 식품은 식용유와 장 종류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인 만큼 걱정도 끊이지 않는 게 사실. GMO 식품은 역사가 짧아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반면 부작용 또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신중한 섭취는 필요하지만 너무 심한 걱정과 불안으로 무조건 밀어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GMO 식품, 걱정보다는 원산지 확인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정보 프로그램 김학대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GMO에 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GMO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MO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사. 그 GMO 식품의 상업화는 몇 년? 20년째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 20년밖에 안 진짜 됐어요? 짧네요. 예, 이제 네. 거의 뭐 20년 정도 하면 이제 성년날을 앞두고 있어요. 성년. 예. 꽃다발도 그렇군요. 주고 향수도 줘야 될 그런. 몇 나이입니다. 년도입니까? 그러면 그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이제 그 94년에 네. 미국에서 무르지아는 토마토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속에 들어간 유전자가 뭔지 아세요? 뭐죠? 바로 이 넙치 유전자입니다. 넙치. 넙치 생선 생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넙치. 예. 아, 진짜요? 그 넙치는 이게 잘 얼지가 않는데요. 예? 이런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갖고 토마토에 이식을 한 거예요. 예. 그게 GMO의 시초인가요? 그렇군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GMO가 어떤 건지 확 와닿는데요? 저도 질 수 없죠. 갑자기 경쟁심? 요즘에는 또 염분을 잘 견디는 형질을 벼에 이식을 해서요. 해안 습지에서 벼를 경작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GMO 연구 활발해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명확하게 안전성,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바르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먹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오프코스. 네. 자, 계속 헷갈리게만 하는 GMO 식품의 실체. 오늘은요, 우리 현병수 씨가 어떤 유용한 팁을 줄지 지금부터 현병수의 TOP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GMO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GMO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판도사에서 공개합니다. GMO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아셨나요? 그러나 우리의 식탁에 오른 반찬이 GMO인지 아닌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안전한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GMO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황금 정보가 3가지 있습니다. 눈을 크게,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GMO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GMO 식품인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의 경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현재 승인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GMO는 무엇일지, GMO의 쓰임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GMO는 주로 식용과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식용으로 쓰이는 GMO는 지금 주로 콩과 옥수수가 있고요. 사료용은 옥수수하고 면화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식용으로 쓰이는 콩의 경우에는 식용유를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있고요. 옥수수는 전분에서 제조된 그 전분당이나 올리고당을 이용해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등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GMO 주요 국가 표시에 따르면 식품의 재조합 DNA가 잔류하거나 구분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식용유, 간장, 주류 등 식품 첨가물은 제외된다는 사실 꼭 참고하세요. 전에 판도사에서 하루 3끼 잘 챙겨 드시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하루 3끼 밥과 반찬으로 영양소 골고루 챙겨 먹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안 먹으면 그만큼 GMO에 대한 걱정은 사라집니다. 판도사는요, 삶의 지혜는 물론 장수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TOP는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 GMO,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GMO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GMO의 생산 허용국과 금지국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별 GMO 재배 면적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약 6,900만 헥타르로 가장 많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의 순위인데요. 주요 재배 작물은 콩, 옥수수, 목화, 유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 GMO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GMO가 매년 약 10% 이상씩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강화되고 또 재배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GMO의 재배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산은 금지돼 있지만 국내 GMO의 총 수입액은 증가했는데요. 연간 약 785만 톤, 27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벼와 콩, 배추 등 GMO 작물의 시험 재배와 환경 방출 실험 등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 사회의 4대약 중에 불량식품을 꼽았는데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려면 이론보다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판도사의 지혜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약을 드시기 전에 꼭 뒷면에 성분 표시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GMO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은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경우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GMO에 국한된 것뿐 아니라 식품을 구매하기 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안전한 먹을거리인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GMO에 대한 판단,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 GMO 수입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식용유, 과자, 빵, 음료수, 아이스크림까지 GMO 식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확인을 잘 하고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GMO를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 생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은 100%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로 가공된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GMO 식품을 먹기 싫다면 수입 식품은 일단 피하시면 됩니다. 네. 이래도 찝찝하고 저래도 찝찝하고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농산물을 이용을 하면요. 고민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 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네. 직거래 이런 단체를 이용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촌을 살린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앞서 살짝 살펴보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의 그 GMO 작물 재배 현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유통은 되지 않지만 시범 재배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GMO 작물과 일반 작물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는 네.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네. 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구분 방법. 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제가 네. 직접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GMO 작물의 모든 것 지금 파헤쳐드립니다.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GMO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농촌진흥청의 이범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GMO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가 좀 힘든데 이곳에 오면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GMO 바로 알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일반인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실험실인데요. 먼저 채소를 이용해 식물의 DNA 추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DNA를 추출한다? 왠지 좀 어렵고 머리 아프고 또 비싼 장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DNA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DNA를 추출할 재료를 으깨고 즙을 걸러냅니다. 여기에 가루 세제를 넣어주면 세포막이 형성돼 지방 분해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어 소금을 넣어주면 삼투압 작용으로 세포들이 반응해 퍼지게 됩니다. 서로 섞인 용액을 한 번 걸러주고 에탄올을 투입하면 되는데요. 에탄올을 넣을 때는 매우 천천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면 더 천천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얀 물체가 바로 DNA입니다. 에탄올은 DNA들을 서로 엉기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겨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다른 채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건가요? 브로콜리라든가 키위 같이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에서 이렇게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채소들도 DNA 형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거의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시험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표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저는 와서 깜짝 놀란 게요. GMO 하면 저는 막 거대한 식물이나 알맹이가 커다랗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일반 작물이랑 똑같아요. 황금배의 경우도 그냥 일반 벼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도정을 하게 되면 비타민 A 성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반 벼고요. 요게 GMO 벼인데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박사님 혹시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저도 외관상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똑같아요. 네. 겉모습은 정말 똑같은데요. 하지만 그 속은 확 다릅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쌀에다가 비타민 A 성분을 강화시킨 황금쌀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일반 벼랑 GM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진단 막대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GM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벼와 증류수를 섞어 진단 막대에 넣어주면 끝인데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유전자를 새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 유전자로부터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단백질에 반응해 두 줄의 선이 나타난 GMO 벼. 정말 간단하죠? GMO를 통해서 영양성분 강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발되어서 승인돼서 재배되고 있는 GM 작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을 입증하고 검증한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환경과 기후에 맞는 재배 방법, 식물의 성장에 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GMO가 좋다 나쁘다를 구분짓는 건 시기상조. 먼저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먹거리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GMO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싶다면 농촌진흥청 내부의 농업과학관을 참고하세요. GMO의 모든 것 확실히 아셨죠? 올바르게 알고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쌀이 황금색이네요. 살다 처음 보네요. 예. 흰 쌀밥이라는 말 뭐 있는데 황금 쌀밥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GMO 작물을 일반화한 상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입증과 상품화 과정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GMO 작물을 생산하는 초기에는요, 식량 대란의 해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뭐 재배 이유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GMO 작물 재배 초기에는 해충 저항성 품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기아를 해결한다는 목적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항암 성분이라든가 혈압 강화 성분 같은 것을 투여한 건강 기능성 식품, 그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신 별처럼 비타민이다, 철분이다 이런 특정 영양소가 강화된 작물은요, 예. 앞으로도 엄청나게 생겨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학도의 판도사에서 GMO 공부를 오늘 쭉 해봤는데요. 솔직히 MC 입장에서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는데 오늘 두 분이 정말 재미있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대 없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팁입니다. Very important point. VIP 함께 하시죠. 네, 우리가 음식은 우리가 왜 먹습니까? 예? 먹고 살라고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은 영양분을 또 보충하기 위함이고요. 즉, 그 말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어떠한 이상 반응이 온다? 그렇다면 먹지 마시고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거부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일단 먹는 것과 건강은 이거 직결되는 문제니까 현병수 씨의 VIP에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진 씨의 VIP 함께 하시죠. 네, 저는 부지런한 소비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뒷면 포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회를 거듭할수록 안전성만 입증되고
유해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익한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1994년 넙치에 잘 얼지 않는 유전자를 이식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 개발을 시작으로 해안 습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벼 등 GMO 작물은 그 시도와 종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GMO를 아직 유통하지는 않고 있으나 황금벼를 비롯 수많은 곡물과 채소를 시범 재배하며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 입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GMO 식품을 피하고 싶다면 수입 식품이 아닌 지역 내 협동조합이나 직거래 장터를 통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뒷면 원산지 표기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GMO 식품 꾸준한 공부를 통해 제대로 알고 먹는 현명하고 부지런한 소비자가 돼보자고요. 네, 오늘 내용 잘 풀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대결입니다. 아, 어떤 게 또 실속이 있고 뭐가 좋냐. 야, 이거 이거 재밌네. 잘 팔리는 거는 경유차도 잘 팔려요. 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어떤 차, 휘발유차 타세요, 경주? 전 지금 휘발유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선배님. 저는 2개 다 있습니다. 야, 그냥 자랑하시는 거네요. 야, 차가 일단 2대가 있다는 거는. 제 잘 산다는 집사람 차도 그렇고. 두 개를 다 타보신 결과는 좀 차이가 일단은 있어요? 휘발유차가 차의 승차감은 좀 좋아요. 네. 근데 실용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경유차가 같은 돈으로 더 오래 탈 수 있다는. 가스차죠, 그거는 가스차. 경유차도 휘발유보다는 같은 돈으로 더 멀리 갈 수 아무래도.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연비가 좋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공부할 만 나는 주제네요. 그러니까요. 좀 솔깃한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걸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